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임기를 다 마칠 때까지 나오지 않을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그동안 있었던 대법원 재판 합의 2부에서 이 재판을 맡아왔는데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됐다고 합니다. 전원 합의체로 갔다는 것은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를 다시 해보고 결론을 내겠다 이런 건데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일단은 어떤 이유로 결론이 그렇게 난 건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처음 기소가 된 게 2007년에 돈을 받았고 기소가 된 게 2010년입니다. 벌써 지금 5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기소가 된 지 5년이나 됐다. 네, 벌써 5년이 된 거죠. 예. 대법원 넘어간 것도 2013년이니까 벌써 2년이 된 사건입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도 대법원에서 판단을 안 내려주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7월에 기소가 됐고 네. 1심에서는 그러니까 건설업자 한모 씨로부터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가 9억 원을 받았느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받았다 해서 예.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2011년 11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검찰서에서는 이 한모 씨가 돈을 줬다고 했다가 법정 가서 말을 바꾼 거예요. 안 줬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안 줬대잖아.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2013년 9월에 2심에 가서는 예. 1심에서의 증언이 그러니까 최초에 검찰에 가서 돈을 줬다고 한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 예.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당시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었고요. 그랬죠. 그래서 대법원에 넘어간 게 벌써 2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20개월째 대법원에서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래는 대법관 4명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네. 너무 쟁점이 치열하고 법안에 혹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13명, 대법관 13명이 모여서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최근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자, 그럼 결국엔 뭐 신중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전원합의체로 가겠다는 거는 신중하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일 것 같은데 애초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있는데 네.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존의 대법원의 그런 판결을 바꾸는 경우나 아니면은 또 부에서 4명으로 구성된 그 부에서 이 부에서 먼저 대법관 4명이 유죄냐 무죄냐 기존의 항소심 판결이 결국은 뭐 바꿀 소지가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을 논의를 하는데 거기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 대법원 2부에 있는 그 대법관 4명이 동일한 그 의견으로 합치가 됐다고 한다면은 바로 선고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그렇다면 전원합의체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견이 있었을 수 있다. 그 내부적으로. 이번 경우에는 그 4명 중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됩니다. 예. 천 차장. 네. 근데 사실 이제 재판이 이게 일상적으로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이게 5년이나 끄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지금 역대 최장 사건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세비도 뭐 어쨌든 다 꼬박꼬박 받은 상황이잖아요. 2010년에 기소가 됐고 1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심까지 가는 무죄인 상태에서 2심까지 가는 동안에 한명숙 전 총리가 비례대표로 예. 당선이 됐습니다. 네. 2012년에. 그리고 지금 3년째 국회의원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내년 5월까지가 한명숙 총리의 19대 국회의원 임기죠. 네. 그때까지 안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다 온전히 4년간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년에 국회의원 세비가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4년이면 한 5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그 돈을 지금 받고 역대 최장으로 이 재판이 끌려가고 있는 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이 세비를 낭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아니 뭐 20개월 동안 대법원에서 논의를 했다. 20개월 사이에 뭘 어떻게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조사를 대법원에선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나온 것 같고 법리적으로 심리만 하는 걸로 저도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개월을 해도 부족했다. 더 앞으로 10개월을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시청자 질문을 보고 갈 텐데요. 손수호 변호사께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명숙 의원이 아니더라도 대법원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는 대법원. 국민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요.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핵심은 그겁니다. 한명숙 의원이 아니었더라도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그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3년, 4년 걸리는 사건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 경우에도 지금 2년 넘게 대법원에서만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냥 정치적인 사건이고 또한 거물 정치인이 관여됐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에서는 더 신속한 재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보자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에 대한 그런 큰 사건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해보자라고 또 이해할 측면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그런 그 비판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대법원에서는 좀 더 절차를 좀 신중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절차의 속도에도 또 신경을 써서 최대한 빨리 공정한 그 재판을 거쳐서 결과를 국민들께 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대법원이 자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사건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어떤 확인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국한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의 경우는 특히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당시에 뚜렷한 나름대로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근거로 유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대법원이 이것을 20개월이나 끌고서 더구나 다시 전원합의체로 이제서 넘겨서 사실상 상고심을 이제서 다른 대법관은 이제서 기록을 첫 페이지부터 봐야 되니까 예. 이제서 사실 상고심을 시작되는 이런 오해를 주게 되면 대법원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야당 권력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거 아니냐 하는 눈치를 오해를 살 수가 있고 또 더욱이 지금 이것이 이른바 상고법원 설치법이라고 하는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래요? 그러한 어떤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야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이런 좀 섣부른 추측까지도 낳고 있는데 네. 저는 뭐 대한민국 대법원이 그러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이런 사법 정의를 지연시키는 이런 판단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자꾸 지연되니까 여러 가지 오해와 법원에 대한 불신이 나오고 있다. 예. 이 부분을 대법원이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해서 너무 불신을 갖는 것은 옳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 눈높이에 볼 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반성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는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해당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빠른 재판 진행에 더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조금 더 속도를 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숙 의원의 재판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